연대를 목표로 하면은 최소한 고대나 성대나 뭐 다른 대학에 바로 밑에 있는 대학에 안녕하세요. 저는 연세대학교 19학번 언더우드 국제대학 언더우드 학부 재학 중인 이동원이라고 합니다. 영문법은 입 밖으로 영어를 내뱉고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영어로 된 영화나 드라마나 그런 것들을 계속 보고 친구들이랑 웬만하면 영어로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금방 영어 실력이 향상이 될 것 같아요. 네, 저는 인터넷 강의를 들었어요. 영어를 공부하면서 위기감을 느꼈을 때 인강을 찾아봤던 경험이 좀 커가지고 이투스의 강원우 강사님이라고 세계적으로 잘 잡힌 커리큘럼을 가지고 잘 가르치셨던 것 같아서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. 저는 저만의 영단어 암기법이 있었는데 총 5, 6번은 봤던 것 같아요. 영단어 리스트가 주어지면 가장 먼저 모든 단어를 한번 보고 다른 종이에 베껴 적어서 그렇게 한 번 보고 다시 베껴 적은 종이에 뜻과 단어를 보면서 비교를 해가면서 한 번 더 보고 보면서 모르는 단어나 그런 거를 표시를 해놓고 그 모르는 단어 위주로 다시 공부를 하고 그런 다음에 다 같이 처음부터 한 번 더 보고 이 과정을 그냥 반복을 하면서 영단어를 계속 외우다 보니까 금방 외워졌던 것 같아요.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고 저도 유학생활을 많이 겪다 보니까 크게 느꼈던 게 영어는 항상 꾸준하게 계속 봐야 된다는 점. 절대로 이제 나는 영어를 잘하니까 영어를 더 공부 안 해도 돼 이런 게 아니라 꾸준하게 영어를 어느 정도는 계속 해야 실력이 유지가 된다는 점. 이게 가장 중요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. 저는 수능 문제도 봤었고 SAT 문제도 많이 봤었는데 독해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게 한 번 문장을 읽기 시작하면 다시 돌아가지 않고 한 번에 쭉 끝낸다는 생각으로 그냥 집중을 하면서 한 단어 한 단어 챙기면서 이렇게 봤었던 것 같아요. 손가락으로 이렇게 따라서 읽고 그냥 읽다가 계속 밑줄을 그어가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. 어디를 읽었었는지 어디를 안 읽었었는지 기억이 나고 애노테이션을 하는 게 중간중간에 계속 필기를 하면서 하는 게 대충 내가 어디까지 했구나 어떤 부분이 뭔 말을 하고 있었구나 생각이 나서 다시 참고하기도 좋고 이해하기도 편해서 그런 부분들 하면서 독해를 하면 편할 것 같아요. 그리고 독해를 할 때 만약에 문장이 길거나 시간이 촉박하다 빨리빨리 이렇게 넘어가야 될 때 쓰던 방법인데 transitional words 위주로 문장에서 그 부분 위주로 그리고 첫 줄, 마지막 줄 보면은 대충 그 문장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돼요. transitional words, however, because, since, but 이런 단어들 위주로 그 부분들이 그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들이라는 걸 딱 표시를 해주는 거라서 좀 집중적으로 동그라미를 쳐서 보면은 그 문장의 요점 같은 거를 빠르게 파악하고 지나갈 수 있어서 많이 신경을 쓰면서 공부를 하면은 독해가 금방 될 것 같아요. 이 방법은 좀 시간을 많이 두고 연습을 많이 해야지 문장이 쉽게 이해가 돼서 완전히 이 문장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될 때까지 연습을 완벽하게 해서 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. 중학교 때 한국사 선생님이 서울대를 나오셨는데 이 선생님이 서울대를 목표로 하면 최소한 연대나 고대 정도에 정착을 하게 되고 연대를 목표로 하면은 최소한 고대나 성대나 뭐 다른 대학에 바로 밑에 있는 대학에 최소한 가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목표를 달성하면 당연히 좋아요. 근데 목표는 항상 자기가 정말 이루고 싶은 만큼 이룰 수 있는 만큼의 최대치를 설정을 하는 게 정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공부를 할 때 항상 자신만의 조그마한 목표를 세워서 계속 공부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저는 공부를 할 때 3시간을 공부를 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1시간은 놀고 그 다음에 다시 3시간을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 조그맣게 목표를 설정해서 가다 보면은 어느새 그냥 금방 지나가서 힘든 수험 기간 금방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영어를 몇 년 동안 계속 듣다 보면은 수업용 영어를 쓰는지 일상에서 그냥 쓰는 영어를 쓰는지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. 솔직히 말해서 한국의 수능 영어 영역을 정말 안 좋아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일상 속에서 쓰는 영어를 쓰다 보면은 정말 쉬운 단어로 얼마든지 언어 구사가 가능하고 얼마든지 외국인들이랑 편하게 대화를 할 수 있고 오히려 외국인들이 더 몰라요. 수능에서 나오는 그런 영어 단어들이나 외국인들도 이해를 못하고 이게 무슨 소리냐 물어봤던 경험이 많기 때문에
좀 다르긴 달랐어요. 그나마 듣기 부분은 영어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 무슨 소리를 하고 있구나 이해가 가는 정도로 그 정도로 나오는 것 같아서 영어 듣기까지는 괜찮았는데 독해나 일반적인 문제들 그런 거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. 왜 이런 걸 물어본 건지. 웬만하면은 영어를 계속 쓸 수 있는 학교로 진학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외국의 교육과정이랑 한국의 교육과정이 차이가 좀 많이 있는 편이어서 외국인 학교에서 미국 과정을 가르친다거나 영국 과정을 가르친다거나 그런 부분으로 좀 참고를 해서 만약에 영국권 쪽에서 공부를 했다 그러면은 영국 쪽 IB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로 진학을 하는 게 정말 좋고 AP를 가르쳤던 미국 교육 시스템 안에 있었다 그러면은 AP를 가르치는 외국인 학교나 학교로 진학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외국에서 유학을 하다가 일반 학교로 진학을 하던 친구들이 사실 몇 명 있긴 있었는데 그런 친구들은 일반 학교에 가서 학교마다 다르겠는데 이런 영어가 가능하거나 아니면 영어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다 하면은 영어 동아리 같은 게 있으면 영어 동아리 같은 걸 자기가 직접 하고 나중에 대학 갈 때 그런 동아리 참가했다는 경력이 있으면 훨씬 좋고 영어를 계속 그냥 쓰는 그런 거에 초점을 좀 많이 맞췄던 것 같아요. 영어를 한 몇 개월 안 하다 보면은 금방 잊어버리고 발음도 확실히 이상해져서 영어를 최대한 많이 쓰고 드라마도 되게 자주 보고 외국에서 어릴 때 살다 왔으면 드라마나 애니메이션 같은 거 되게 자주 봤을 텐데 그런 거 계속해서 보고 실제로 제 친구들도 많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. 일단은 저는 연세대학교에 대한 좀 애정이 원래 있었던 편이라서 연세대학교를 1순위로 두고 오려고 했었고 경제학과, 공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공대는 수능을 꼭 봐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수능을 아예 안 보고 저희 언더우드 학부에서 영어로 경제학을 배우는 거라는 걸 알게 돼서 바로 UD 이콘으로 오려고 2학년 때 이콘을 들어가려고 좀 마음을 먹고 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선배들도 되게 취업도 잘 하시고 선후배도 되게 끈끈하고 되게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.